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지금 벼락거지가 누군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란 단어 아십니까? 벼락거지. 이게 지금은 안 쓰는데 예전에 한창 이제 영끌붐이 일어났을 때 등장했던 말이에요. 미디어에서 만든 말 같아. 일부러 사람들한테 영끌을 조장하기 위해서.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그 한창 이 영끌 붐이 일어났을 때가 2010년, 2020년, 2021년이잖아요. 그때 그 미디어 같은 데서 있잖아요. 뭐 언론사 같은 데서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보면 벼락거지 되었다고. 젊은 사람들 벼락거지 되었다고. 내 집 마련 못한 사람들, 분양 못 받은 사람들, 벼락거지 되었다. 그런 기사 봤을 거예요. 많이 봤죠. 뭐 지금 시가 말랐는데 한창 영끌붐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사가 많았어요. 한 군데서 본 게 아니라 매일같이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이제 벼락거지 누구냐 하면 내 집 마련 하지 못한 사람, 아파트 분양받지 못한 사람, 아파트 매수하지 못한 사람, 자기 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냥 빚도 없고 그냥 돈 모으고 은행에 돈 모아놓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벼락거지라고. 왜 벼락거지냐? 그때 이제 영끌 붐이 일어났을 때 집값이 올랐잖아요. 뭐 자달라면 이제 2천만 원씩 올라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돈 벌어서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올라가 있으니까 집 사지 못한 사람, 내 집 못한 사람들은 그냥 눈 뜨고 거지가 되었다. 집을 못 가진 사람은 이제 자고 일어나다 보니 거지 인세가 되었다. 그래서 벼락거지란 말 하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아니 자기 집 못 가졌다고 거지라고, 영끌 못했다고 거지라고. 참 그렇게 얘기했던 게 미디어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래도 여러분 미디어 믿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았는데 참 지금도 미디어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마탱이 간 것 같아. 마탱이.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부동산 관리 미디어 믿지 마세요. 이상한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뭔가 벼락거지라고 매도하지 않나. 내 집 마련 못하고 영끌 못하면 그냥 거지입니까? 거지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벼락거지라고 얘기했던 영끌족도 어떻게 됐어요? 가장 힘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벼락거지죠. 만약에 그 집을 안 샀으면 이렇게 고액의 어떤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괜히 영끌밭에 들어와가지고 겉은 멀쩡하죠. 겉은 뭐 신축 아파트나 이제 자기 집 가지고 있을 멀쩡한데 거기에 거금의 어떤 채무를 저가지 돌았으니까 매달 나가는 뭐 원금 이자 갚느나 거의 거지가 생활하죠. 이분들이 거지가 된 게 그런 거죠. 지금 버는 돈으로 저 원금 이자를 충당이 힘드니까 거지 같은 생활 해야 돼요. 거지 같은 생활을. 아니면 지금 거지가 될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원금 이자를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영끌족 중에. 이렇게 이제 이자가 오를까 생각 못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자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겁도 없이 구매한 거죠. 살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데 그 돈을 덜컥 없이 이제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은 또 올라갔지만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고 있죠.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지금 대출금이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문제가 상당수 영끌족은 또 이 상태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상당수 영끌족들은 지금 상황을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기질로, 개인의 경제력으로 극복할 만한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영끌족 분들은 타들어갈 거예요. 어떻게든 팔아서 나와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 지금 부동산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없대요. 망하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 중에. 부동산 업자분들도 그분들이 이제 계약을 성사시켜서 이제 계약건단 수수료 받아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계약이 안 되는데 사무실 월세나 뭐 인건비 같은 거 어떻게 줍니까? 안 그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자꾸 계약을 성사시켜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복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성사가 안 되는데 복비가 어떻게 나와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왜 아파트 저기 이제 그 부동산 사무실 가보시면 그 벽보에 A4 용지로 금매라고 올라온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엄청 많아도 막상 거래가 되었던 거 찾기 힘들어요. 누가 이 와중에 사겠냐고요. 지금도 비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사무실도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도 있고 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막 있잖아요. 신조 같은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뭐 벼락거지네, MG네, 뭐 MBTI 이런 거 믿지 마. 사람들 가지도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거지가 진짜 누구냐고. 그때 내 집 마냥 못한 사람들이 벼락거지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린 벼락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벼락거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의지하고 상관도 없이 미디어에서는 우리 그냥 벼락거지라고 완전 뭐 돌려까기듯이 불러냈습니다. 참. 야, 미디어 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난 미디어를 못 믿겠어, 이제. 미디어를 못 믿겠습니다. 난 지금 미디어는 안 믿어요. 이 벼락거지라고 도배기사를 냈던 것도 미디어입니다. 이 와중에 믿고 싶어요? 이 와중에도 부동산 관리 기사들 보면 뭔가 장난질 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아직도 이제 뭐 집값 내려갔다. 집값 뭐야. 아직 뭐 몇 군데 올라갔다. 뭐 안정됐다. 안정 좋아하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데 무슨 안정이야.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뭐 집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아파트 하나에 매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가 뭐라고? 아파트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아파트 살려고? 내 인생 최고 업적이 아파트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난 전 국민이 왜 아파트 하나에 9평8세에 매달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9평8사라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앞으로 국민들이 9평8사에 살 사람들 얼마나 있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형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입장에서 9평8사 아파트 왜 필요합니까? 9평8사가 아니라 자꾸 이제 건설업체에서 가장 많이 분양받고 짓는 단지가 84 시리즈 아닙니까? 그 어떻게든 몇 개라도 더 팔려고 미디어가 자꾸 조장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바보로 알고. 애초에 9평이나 말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 집을 어떻게 했고 국민 다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1인 가구가 무슨 9평8사가 필요합니까? 난방비나 관리비 같은 거 많이 드는데 공간도 넓은데 무슨 전 국민이 9평8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가스라이팅 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언론이 계속 장난질 칠 것 같은데 거기 놀아나지 마세요. 언론도 비정상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거지라고 해야 무주택자들이 분해서 추경 매수를 할 거라는 나름 계산된 행위죠.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개야 지져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살면서 문제가 없잖아. 그럼 그렇게 가면 돼. 영끌 비투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들 자신한테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언론 미디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왜냐 영끌 비투가 보면 남들 따라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영끌도 주변에 누가 집을 샀는데 몇 달 안에 몇 억이 올라서 나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뛰어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한창 영끌이 붐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냥 나는 저런 집 필요 없는데 집값 너무 비싼데 아니 저 아파트가 뭐라고 저 비싼 돈 주고 사하면 이런 얘기한 바보 취급 들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벼락거지야. 네가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한 소리 들었어요.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누가 저렇게 집을 비싼 돈을 주고 사. 아니 집 하나 사는데 왜 그렇게 이 대출을 많이 받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야 아파트 안 사도 되는 거잖아. 나중에 뭐 떨어지고 사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급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바보세 들었어요. 야 대출받아 사는 것도 능력이야. 너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풋살이 먹었습니다. 그분도 어디 계십니까? 그분도 어디 계세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한 분도 안 오시던데. 한 분도 안 오시는데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잘 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말한 것에 후회를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생각해봐. 집 하나 이렇게 뭔가 전 국민이 미쳐있는 게 말이 돼? 아파트 하나에 미쳐있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자꾸 남들 따라하려고 그래? 아니 남들 따라해서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남들이 대세라고 따라하는 것 중에 잘 되는 게 있어? 맨날 이용만 당하고 돈만 쓰고 데뷔지나 있고 반복이지 않나? 그러면서 남들 따라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감히 묻고 싶어요. 뭐 그렇게 남들 하는 걸 못해서 한다닙니까? 안 하고 살면 안 됩니까? 저는 안 하고 살아서 딱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것도 그래요. 꼭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게 집이죠. 왜 남들 사는데 자기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는 곳인데. 남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 빚이라는 것도 대출받는 것도 남들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선하니까요. 근데 다들 선하니까 간 사람들이 지금 가장 골로 가게 생겼잖아. 웃긴 게 그렇지 않나요? 선하는 게 왜 다들 똑같습니까? 한국 사람들 왜 취향이 다 똑같아요? 취향이 똑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른 건데 이걸 똑같이 선호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살아가는 게 다 다른 건데 능력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른 건데 왜 다 똑같이 살려고 그래? 능력도 다르면서 왜 시키는 대로 다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잘 된 적 있습니까? 잘 된 적 없잖아. 잘못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시간 지나면 또 따라할 거 아니야. 언제까 이런 거 사조잡혀 살 거예요? 평생 이렇게 이용당하고 살면 좋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불행해 보여요. 난 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키우는 것 같아. 자기가 이제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남들 키우는 거 보고 따라 키우니까 잘 자라겠습니까? 어? 내가 내 인생의 씨앗을 키워야 되는데 남들 키우는 거 보고 항상 따라 하는데 남들 하는 거에 정신 팔려 있는데 내 밭에 있는 씨앗은 잘 크겠냐고요. 잘 커본 적이 없죠. 내 스스로 키워본 적이 없죠.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있잖아. 미디어에서 뭐 대세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믿지 마세요. 그다 여러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야. 이번에 이용 당했잖아요. 세게 이용 당했으니까 다음부터 뭐 미디어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주택 어쩌고 저쩌고 믿지 마세요. 믿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없으면 이렇게 살아도 돼요.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한테 맞는 방식으로 살면 돼요. 자꾸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남들이 따라온 방식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랄게요. 능력에 맞게 조건에 맞게 기준에 맞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